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에는 푸른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바다를 지키며 그곳을 찾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해 용을 푸른 수호자라 불렀으며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매년 바닷가에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용이 처음 바다에 나타난 것은 한 차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그 폭풍은 바다뿐만 아니라 멀리 내륙까지 피해를 입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 사람들은 바닷가의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거대한 용이 파도 위로 떠오르더니 하늘을 향해 힘차게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늘과 바다를 화해시키는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고 바다의 물결은 다정하게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비를 부르고 바다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었다고 믿으며 크게 감사했습니다. 용은 때때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돕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은 먼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안위를 묻고 바다를 보호할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용의 충고대로 사람들은 바다를 아끼고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겼으며 바다는 한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겨울 동해에 다시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푸른 용이 늦지 않게 나타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용은 엄청난 힘으로 폭풍의 방향을 틀어 사람들이 덜 피해를 받도록 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면서 바다의 색은 점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나서야 다시 바닷가에는 청명한 날이 지속되었고 그날 용의 모습이 수평선 위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자신의 모든 힘을 폭풍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했기에 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늘 푸른 용을 믿고 존경했으며 그들이 지은 믿음은 바다를 끊임없이 보살피는 용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동해의 푸른 용은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있으며 바다를 찾는 배와 사람들에게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로 널리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레전 부안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불어오는 신비로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풍명의 숨결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풍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의 정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안의 산과 바다, 논과 들판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정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령들은 자연과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은 이 정령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령들의 존재는 전설 속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명의 숨결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정령에게 다시 감사를 표한다면 정령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령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날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를 세우고 다채로운 천과 리본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령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풍명의 숨결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불었고 하늘에는 밤늦게까지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기적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농작물들은 한층 더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정령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안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전통을 이어가며 풍명의 숨결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안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성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한때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 이유는 숲에 사는 소나무 정령 때문이었습니다. 소나무 정령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은은한 녹색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령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종종 길을 안내하거나 산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장성 마을에서는 매년 정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들고 숲의 가장자리에서 정령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소나무 정령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는 숲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숲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은 해가 지기 전에 숲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 정령이 숲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는 잠시 쉬어야 했고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도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가 진 후에도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지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평소와 다른 숲의 경이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은 어둠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도지는 갑자기 나타난 작은 녹색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정령의 빛이었습니다. 정령은 도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인도하는 동안 정령은 말없이 다양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숲과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와 역사였습니다. 도진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을에 돌아온 후 그는 숲의 중요성과 그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장성 마을에서는 소나무 정령을 더욱 존경하며 숲을 보호하고 더욱 정성 어린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숲과 정령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장성의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그곳을 찾으면 자연의 놀라운 마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언제나 호기심과 경외감을 품고 숲을 찾고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근처에는 달빛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은 밤이 되면 하늘의 달빛을 받아 마치 은빛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빛 연못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연못에 사는 달토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토끼는 매월 보름달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어 연못 주변을 거닐며 신비로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달토끼가 춤출 때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소중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중품을 안전히 보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그것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못의 저주라고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때마침 마을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신비로운 사건의 원인을 찾아 마을의 평화를 되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연못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주위를 조사하던 민수는 마침내 달빛이 화려하게 비치는 보름달밤 연못에서 무엇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못의 수호자 달토끼였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 달토끼가 다른 전설 속 존재와는 다르게 몸집이 크고 사악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민수는 숲속에서 숨을 고르며 달토끼를 몰래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달토끼는 연못 주위에서 몸을 고르며 무엇인가를 땅속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달토끼는 사실 저주받은 연못에 갇힌 슬픈 영혼이었고 연못의 저주를 풀기 위해 소중한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달토끼에게 다가가 사정을 듣고 나서 그가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달토끼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민수의 진실함과 용기로 인해 점차 달토끼의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이 달토끼의 저주를 풀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그 후로 연못은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고 사천 사람들은 매 보름밤 달빛 연못을 찾아 달토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달빛 연못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오랜 사연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노금이 짙은 산들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마치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는 넘치는 물로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마을의 주름진 노파들은 언제나 이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노파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금빛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가 날개를 펼치면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용은 평화로운 성격을 가졌고 마을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나무들은 시들어가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용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용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대신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제작물을 만들며 농우를 통해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꿈을 듣게 된 이후 힘을 모아 용의 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단을 완성한 날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빛을 뿌렸습니다. 그 빛은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우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순간 오래된 우물에서 다시 금빛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들은 다시 자라났고 강에도 물이 넘쳐 흐다 노파는 이제 더 이상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의 전설에는 용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이 그들을 위해 흘린 눈물 즉 그 금빛 물줄기들이 마을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 후로도 용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해 이날이 되면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받은 무수한 축복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강진의 마을에는 언제나 용의 전설이 긴 여운처럼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비로움을 주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마을의 젊은이들이 물을 마실 때면 그 물이 용의 눈물에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